녹화 좀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강수민이, 이현재님. 예. 네. 자, 오늘 수업은, 커말 2급 23년 상시 기출 3회, 지금 들어갈 겁니다. 저는 카톡방에 제가 파일은 압축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채팅방에도 파일을 좀 올려드릴게요. 음, 자, 3회 문제. 지금 제가 사용 중이어서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열어주시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잠시 다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파일을 바로 올려드릴게요. 우선은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카톡방에 올려드린 파일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바로 컴퓨터를 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민수 저도 예, 예, 3회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좀 잠깐 뭐가 튕긴 것 같네요. 지금 다시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채팅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요. 예, 바로 열으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 작업 1번, 예, 기본 작업 1번 준비하시면 되고 입력은 이제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니까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우선은 그냥 오늘은 같이 해볼게요. A1에서 F1까지 영역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굴림, 18, 굵게. 자, 그렇게 됐으니까 자, 굵게, 굴림, 글자 크기는 자, 18은 예, 여기 있네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 높이는 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행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행 높이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25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작업이 끝났고요. 자, 2번 작업 하겠습니다. 2번 작업은 C4에서 C8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셔서 C9에서 C13까지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A3에서 F3까지는 필드 제목이죠. 글꼴 스타일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채우기 색은 자, 표준색에 들어가서 하셔야 될 텐데 자, 표준색에서 연한 파랑은 자, 요게 파랑입니다. 이게 파랑, 요거는 진한 파랑.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거. 요게 연한 파랑이에요. 위치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자 바꾸는 거죠. C3셀을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를 영역으로 잡으세요. 자,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자, 검토라는 곳으로 가시면 자, 여기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똑같은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걸 선택해서 변환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 있으신 분은 그냥 한자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F4에서 F13. 여기네요. F4에서 F13을 다 잡아주시고요. 뒤에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메모장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씨가 같은 글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글씨가 들어갔잖아요. 월, 월, 수, 목 이런 식으로. 그 입력되어 있는 글씨를 골뱅이로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요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골뱅이는 이 앞에 있는 월, 월, 수, 목 이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바로 내용인 요일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고 요 형식에다가 골뱅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골뱅이. 그런 다음에 큰 따옴표 하셔서 요일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위쪽에 살짝 보시면 월 요일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골뱅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씨를 의미한다. 그 뒤에 요일이라는 글씨를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서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부분이네요. 자, 테두리 부분 전체를 다 잡으시고요.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자,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시면 기본 작업 2번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그 전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죠. 입력되어 있는 글씨를 골뱅이로 취급한 후에 그 뒤에 원하는 글씨를 써주면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 자, 이렇게 and라는 함수가 나왔다면 전부 다 뭐예요? 수식을 사용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하고 규칙은 한 개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and 함수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뭐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소리죠. 자, 부분이 농작물이면서죠. and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무엇 무엇이면서 또는 무엇 무엇이고라는 표현으로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조건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잡을 때에는 그중에 수식을 이용할 때에는 이 필드 제목을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또 잡을 때 쉽게 잡는 방법은 필드 제목 바로 밑에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한번 아래쪽 방향키 한번 하시면 바로 잡을 수도 있죠. 자,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 밑에 빈칸을 선택해 주시고, 자, 는 여기에 AN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열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 살펴볼게요. 구분이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구분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했죠? F4 두 번 눌러서 공식이었죠? F4 두 번 이렇게. 알파벳 앞에 달러가 나오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생기지 않게. 자, 는. 자, 여기에 농작물이라고 쓰겠습니다. 농작물. 당연히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겠죠? 자, 콤마. 자, 두 번째는 총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농산물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농작물이라고 했네요. 예, 농산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 판매량을 선택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총 판매량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 두 번 해서 자, 이렇게 H4셀, H 앞에만 달러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1,5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00이라고 넣어줬어요. 1,5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1,500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괄호를 닫아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메모장에 표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서식에 들어갑니다. 서식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공간을 조금 잡아놓고요. 자, 보니까 글꼴색은 표준 빨강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빨강이고요. 표준색의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농산물이라는 것을 다 만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 총 판매량은 1,500을 다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 전체에 이러한 서식이 들어갔네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소문자로 입력을 했는데 영역을 다시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조건 서식의 맨 밑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문자로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규칙 편집에 들어가셔도 전체 함수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됐다는 걸요.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을 마무리하고요.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피벗 테이블은 필드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문제를 보니까 동일 시트 A20이래요. A20셀을 선택을 합니다. A20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에서 첫 번째, 직위를 행으로 갖다 놓으래요. 요 직위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해서 행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부서명은 열로 하래요. 부서명은 열에다 갖다 놨고요.
자, 값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밑에 실수령액을 값에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합계로 나타날 겁니다. 숫자는 항상 합계로 나타나요. 그리고 글씨는 개수로 나타납니다. 자, 이 합계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서는 왼쪽 클릭을 하시면 바로 위에 값 필드 설정이 있어요.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함수인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균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첫 번째 화살표 끝냈고 두 번째 화살표 보겠습니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래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자, 여기 총합계라는 것이 리본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행의 총합계만 설정한다는 소리는 열의 총합계를 없애고 행의 총합계만 나타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끝까지 끝냈고요. 세 번째 볼게요. 값 영역에 표시된 이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값 부분을 다 잡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참고로 이 필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셀 서식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숫자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클릭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화살표까지 끝냈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생산부와 영업부만 나타낼 거니까 홍보부는 나타내지 마라 이거죠. 자, 열 레이블에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검색이란 것에 모두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생산부와 영업부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홍보부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홍보부는 빠지고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빼놓은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없죠. 빼놓은 거는 예,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소화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였죠? 이름 정의죠. 자, 제일 먼저 B17셀을 선택하시고요. 순이익률이라는 이름을 정의할게요. 클릭해서 순이익률 엔터. 자, G5셀입니다. G15셀입니다. G15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순이익 합계 엔터. 자, 혹시 오타를 냈을 때는 어디서 수정하죠? 수식이죠.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시고 편집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영역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문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무엇이요? 순이익률 B17셀, 즉 B17셀을 선택해 주시고 얘가 변동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눌러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보니까 순이익률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이익률 인상이라고 해주시고요. 현재는 몇 프로예요? 30%예요. 30%는 0.3이라고 나옵니다. 자, 확인을 딱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0.3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0.3을 얼마로요? 35%. 그냥 여러분들이 35%라고 쓰세요. 또는 0.35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나 더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률 인하라고 하고,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현재 기본값이 0.3%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로 되어 있는 거예요. 0.3. 얘가 25%, 25%라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표시 누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물어봐요. 결과 셀이 뭐냐? 자, 마지막에 내용 보시면 이러한 경우 순이익률 합계 G15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결과가 바로 G15셀이 된다라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형태인 시나리오 요약 형태. 현재 값은 30이었는데 순이익률은 이렇다. 35%로 5% 인상이 됐을 때는 이렇고 5% 인하되었을 때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 시작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선택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할게요.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계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 있죠? 자, 확인 눌러서 자, 합계가 들어갈 셀을 선택하세요. 자, 수식에서 자동 합계, 합계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와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역이 잡히면서 괄호가 닫혀 있는 형태가 수식 입력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드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매크로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꼭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하셔야 되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아무데나 셀을 선택하세요. 자,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영역을 봤더니 매크로 이름 써야죠. 테두리라고. 테두리라고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A3에서 H8까지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모든 서식은 홈에 들었죠.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는 겁니다.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 중지해야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매크로는 만들었고요. 매크로 실행하기 위한 단추나 도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B10에서 C11까지의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할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합계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단추라는 글씨를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아서 합계로 입력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20에서 F11, 20에서 F11까지의 영역에다가 빗면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빗면을 나타내 주는 것은 삽입에 도형으로 가셔서 기본 도형에 있는 요거죠.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영역에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아주시고요. 자, 내용 테두리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나타나지만 일반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마우스로 그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매크로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자신 있으시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깥에 아무 셀이나 누르시고요. 합계라는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양식 컨트롤 단추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영역이 나오고, 바깥에 아무 셀이나 누르시고 다시 테두리를 클릭했을 때 전체 영역이 나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요. 우선 결과가 이거죠. 결과를 살펴봤더니, 자, 범례가 어디 있죠? 범례가 아래쪽에 있죠, 얘는. 근데 얘는 범례가 위쪽에 있네요. 자, 두 번째, 밑에 테이블이 들어갔죠? 이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 테이블 또는 데이터 표 앞에, 요 범례 앞에 어떠한 그림이 없죠? 색깔이 없죠? 예. 그럼 이 범례 표지라고 하는데, 그 범례 표지는 없는 걸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주택 예금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예금, 주택 예금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수도 들어갔네요. 지수는 빠져 있죠. 여기 보시면, 지수는, 아, 요 지수라는 거 자체를 추가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기타 수신과 정기 예금은 빼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죠. 첫 번째, 은행별로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표시하래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 선택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기타 수신도 선택하셔서 제거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게 끝났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로축의 주 단위를 100만으로 설정하래요. 자, 현재 50만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밑에 축서식 들어가시면, 물론 기본 축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겁니다. 축서식 들어가서 오른쪽의 창에서 현재 50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0, 0, 0, 0, 0, 0, 100만으로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문상에 어떠한 정확한 숫자로 나타났다면 이렇게 숫자로 직접 입력하셔서 자동이란 말이 아니라 자동 설정으로 그러한 글씨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지문상에 어떻게 해라, 어떤 숫자로 해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100만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동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신 후에 이렇게 입력한 후에 엔터 쳐서 다시 설정이란 말이 되어 있어야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한 거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끌게요. 100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범례 위치는 위쪽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 보시면 범례라는 게 있을 텐데 얘를 위쪽으로 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계열 표시가 없는 데이터 표를 작성해라. 똑같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자, 밑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이죠. 아예 없는 게 있고요. 범례 표지를 포함한 게 있고 범례 표지 없는 게 있어요. 지금은 범례 표지 없음을 해야만 자, 제가 범례 표지 포함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예금 앞에
요 막대의 색깔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막대의 색깔이 없죠? 자, 그래서 범위의 표지 없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데이터 테이블에 범위의 표지 없음을 선택해 주셔야 보통 예금 앞에 막대의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4번까지 끝내봤고요. 5번 볼게요. 보통 예금 계열에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예금이면 색깔로 봤을 때 요 막대죠. 막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추세선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세선 추가라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계열 서식 바로 위에 추세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줬더니 자, 오른쪽에 선형이라고 돼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 있죠? 선형, 보통 예금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지수라고 돼 있죠? 지수 추세선. 자, 선형이 아니라 바로 위에 지수 추세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수 보통 예금이라는 것으로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추세선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5개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산 작업에서 자, 첫 번째, 자, 트랜스는 뭐냐면요. 물론 소수점 자릿수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랜스의 기본 개념은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그냥 버리는 개념이에요. 자, 그게 트랜스고요. 인덱스는 내가 찾는 답의 영역을 잡습니다. 그냥 답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치는 내가 잡은 어떠한 것이 룩업 대상이 쫓아갈 녀석이 어떤 영역 안에 첫 번째 있으면 1, 두 번째로 있으면 2, 세 번째로 있으면 3 이렇게 참고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글씨가 참고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있으면 1, 두 번째 있으면 2 이러한 숫자로 반환시켜주는 것이 매치 함수예요. 자, 해볼게요. 우리가 통화명이 AUD인 통화의 환율을 찾아서 D7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환율 나와 있고요. AUD의 환율은 요거죠, 요거.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UD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환율은 요 안에 들었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인덱스의 영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영역에서 우리는 인덱스란 영역을 잡은 다음에 행렬로 나타냅니다. 인덱스란 처음에 영역을 잡는데 이 영역에서 행이냐 열이냐 행열로 나타내줘요. 자, 열은 하나밖에 없죠. 수직으로 돼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은 1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행은요. 행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이 있죠. 이러한 숫자가 뭐죠? 얘가 요 안에 몇 번째에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이렇게 숫자로 반환시켜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치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얘가 C7셀입니다. 콤마. 얘가 들어있는 영역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 A 3셀부터 A 7셀까지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있죠? 정확하게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몇 번이 돼요? 얘랑 똑같은 건 2번이 되죠. 즉, 여기 영역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첫 번째 열은 915.52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죠? 반올림 없이 정수로 하래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15가 나오죠? 왜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5라 하더라도 5부터 반올림이 되긴 하지만 트런스는 반올림을 시키지 않고 소수점을 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91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뭐로요? 트런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나오지 않고 정수만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는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인덱스부터 들어갈게요. 트런스는 나중에 묶어서 소수점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int 인덱스 더블 클릭했더니 영역 잡으래요. 우리가 찾는 건 환율이잖아요. 자, 환율을 전체 다 잡습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있다. 콤마. 그 다음엔요. 매치 함수로 ROW가 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행을 찾을 때 매치 함수로 찾겠다. 뭘 쫓아갈 거냐? 자, 여기 AUD를 찾아라. AUD를 찾아라. 어디서 찾을 거냐? 그 AUD가 여기 통화명에 들어있다. 이 통화명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에 들어갔으면 1, 두 번째에 들어갔으면 2, 세 번째에 들어갔으면 3 이렇게 찾아라 라는 거예요. 콤마. 글씨니까 어떻게 들어있어요? 정확히 일치로 들어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지금 잡은 건 행이죠. 콤마 하면 자, 여기 COL. 자, ROW가 행이라면 COL은 열을 얘기합니다.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율은. 비열만 잡았잖아요. 그럼 한열에 있다.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생략하시면 자동 1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915.52라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트랜스를 써라. 정수로 나타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맨 앞에 TRU 트랜스로 맨 끝을 괄호를 닫아주시면 자, 이렇게 916이 아니라 915로 나옵니다. 반올림을 안 시키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라운드 다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기 인덱스 영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죠? 환율을 구할 거니까 B3셀부터 시작해서 B7셀까지가 되겠죠. 이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F4를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를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 체육 엔드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죠. 그럼 F4 안 하셔도 돼요. F4 하면요. F4 했으면 그냥 안 내려가는 것 뿐이죠. 그죠?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곳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에서는 보니까 주행 기록을 따지는 거네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우선 빼줘 볼게요. 주행 기록이 있고요. 수직 입력줄에 클릭해서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했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주행 기록은 33분 52초네요. 자, I3셀에서 빼기 출발 시간인 H3셀을 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 if. 조건이 나왔네요. 조건 좀 볼까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카 마스터 튼튼 자동차 뒤에 자동차가 붙은 게 있네요. 이 자동차가 붙었으면 주행 기록에 2분을 추가하래요. 여기서 추가하래요.
2분을. 자, 그러면 시간이라는 함수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타임. 타임에는 시, 분, 초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분을 초과해라 라는 거죠. 추가해라. 참고로 0이라고 하셔도 되고 비워 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0이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조건이 있겠죠? if. 어떤 조건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니까 right를 쓸게요. 어디 들어있는? 소속에 들어있는. 소속은 F3셀이죠. F3셀에 있는 콤마. 자, 자동차는 몇 글자죠? 자동차. 세 글자죠? 바로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가 는. 왜요?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가 마스터일 수도 있고 스피드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잖아요. 모터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이명 그랬으니까 자동차라는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콤마 어떻게 해라? 타임, 시간에서 2분을 플러스 추가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그렇지 않을 땐요. 0이요? 추가 안 하겠다. 0을 더해봤자 0이니까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자, 더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if 함수, 자, 시작할게요. 자, if 함수라고 입력을 하고, 자, 더블 클릭. 자, 조건이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죠? 자, 그래서 right. 그 다음에 요 소속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콤마, 몇 글자요? 세 글자. 괄호 닫습니다. 이 세 글자가 는 무엇이라면? 자동차라면, 콤마. 이제 2분을 더해줄 건데, 시간으로 더해줘야 되죠? 그냥 숫자 2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타임. 타임 하면 이렇게 시, 분, 초가 나오는데, 시간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콤마. 분은 2분. 콤마. 그냥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나머지는요. 자동차가 아닌 건 그냥 0. 0을 더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시고 바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0 또한 생략했습니다. 자, 이러고서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자,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2분을 더하지 않았다면 아까 얼마였죠? 31분 52초였어요. 그렇죠? 31분 25초였는데 2분을 더했더니 33분 52초가 된 겁니다. 자, 우린 궁금하죠? 정말 31분 52초였는지. 자, 옆에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클릭해놓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줬습니다.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33분 그대로 나오네요.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나왔냐면 오류예요, 오류 이건. 어떤 오류냐면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생략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35분 52초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제가 생략했던 거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0, 여기다 0을 써주고 여기다가도 0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0을 다 입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래도 제가 자동차가 아니라서가 아닌가요? 자동차 오른쪽에 예, 자동차가 아니라서가 맞네요. 예, 제휴겐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즉 내렸을 때 놓으면은 자, 자동차인 것만 볼게요.
자, 자동차인 것만. 요것도 채우기 인도를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동차죠. 그래서 2분을 추가해서 40분이 된 거고요. 얘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혹시 생략해서 오류 난 줄 알았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함수 마법사에서는 가끔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럴 때 여기다가 0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린다면 요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는 하시고 바로 if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if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byte F3셀 콤마 세 글자가 는 자동차라고 해주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3셀 빼기 H3셀 여기에다가 더하기 타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I3셀 빼기 H3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얘를 여기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린 거죠. 참값과 자동차일 때는 2분을 더하고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냥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라.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맹한 짓을 했어요. 그렇죠? 안 나오는 줄 알고 자동차가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예, 최지영님 들어오셨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까지 끝났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을 보니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네요. 지점이 남부다. 자, 그러면 지점이 남부 얘를 복사해서 여기 위치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자, 바로 답이 나올 셀을 그냥 하던 대로 먼저 표현을 좀 할게요. 자, 먼저 라운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D 에버러지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A 11셀부터 D 19셀까지를 다 잡아줘야겠죠. 우리가 찾는 것은 평균 판매 금액이니까 판매 금액에 있는 필드 제목인 D 11셀 또는 숫자 4를 쓰셔도 됩니다. 숫자 4를 쓰셔도 되고 D 11셀을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조건은 밑에 만들었죠? C21부터 시작해서 C22까지 바로 닫아주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나오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고 했으니까 라운드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이러고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같이 해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요. 자, 처음에 는 들어갑니다. 자, 라운드 바로 열고요. 그 다음에 D 에버러지 더블 클릭. 자,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나왔다는 소리는 필드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아라. 그 다음에 콤마. 우리가 찾는 것은 필드 제목인 판매 금액이니까 얘는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 숫자 4를 쓸게요. 자, 조건은 지점이 남부입니다. 자, 이제 괄호 닫아주시고요. F4 할 필요 없죠? 채우기 인도로 내릴 거 아니니까. 자, 소수점 첫째 자리는 1 써주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클릭했을 때 자, 결과가 나타났네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에서는 가장 높은 사원을 구하는 거예요. 사원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죠? Dmax. 영업 일부인 사원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V룩업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숫자 하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찾아볼까요? 이게 가장 높네요. 이 가장 높은 사람의 사원명은 심영훈이 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걸 찾기 위해서 맥스가 아니라 D맥스라는 소리는 뭐예요? 영업 일부인 사원, 즉 영업부들 중에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영업 2부라 심영훈이 답은 아닙니다. 자,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는 D맥스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G12셀부터 J21셀까지 전체 영역을 잡고요. 콤마 우리가 구하는 건 판매 실적이죠. 판매 실적은 I12셀입니다. 또는 숫자 3을 써도 됩니다. 콤마 조건을 별도로 어디다 넣으란 말이 없죠. 여기 보면 부서명이 영업 일부라고 바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인 G12셀부터 G13셀까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 실적,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판매 실적 중에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찾을 겁니다. 먼저 요것부터 찾아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네, DM, DMAX,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를 다 잡습니다. 그 다음 콤마,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판매 실적이니까 I 12셀 선택했고요. 콤마, 조건, 부서명이 영업부인 것을 찾아줬어요. 자, 괄호 닫으시고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721이 되네요. 721은 영업 일부의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이네요. 그에 해당하는 사업명은 이상희가 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맨 앞에다가 V룩업을 쓸 겁니다. 바로 열어서 D맥스로 구한 판매 실적, 영업 일부의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콤마 쫓아가라. 룩업해라. 자, 판매 실적을 이용해서 사업명 구할 거니까 I 12셀인가요? 13셀인가요? 12셀은 필드 제목이기 때문에 잡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라면 V룩업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 제목을 잡으시면 안 돼요. 즉 I 13셀부터 시작해서 J 21셀까지죠. 그 중에서 요 영역에서 첫 번째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건 사업명이잖아요. 두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정확히 있죠. 721이라는 정확한 숫자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일지 false가 들어갈 겁니다. 이래서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요 Dmax부터 시작할 겁니다. VL, V룩업 들어갑니다. 룩업으로 우리가 찾은 요 Dmax로 찾은 게 있죠. Dmax로 찾은 요 값이 룩업 대상입니다. 콤마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판매 실적을 이용해서 사원명까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F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우겐드로 내릴 게 아니니까. 콤마 요 영역 중에서 우리는 요거죠, 여기. 여기 영역입니다. 여기 영역 중에서 몇 번째 열이요? 두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다. 콤마 어떻게 있어요? 정확히 있죠? 정확히 일치. 그리고 나서 바로 닫아주시면 자, 입력 단추 눌렀을 때 이상기가 답으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자,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은 합격 여부를 나타내 줄 건데 if 함수가 나왔다라고 돼 있고 average가 나왔고 and가 나왔어요. and는 2개 이상의 조건이 무엇 무엇이면서 이고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해보죠. if 바로 여시고 and 바로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과목, 2과목이 각각 40점 이상이면서라고 돼 있어요. 각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과목의 셀 B26셀이 크거나 같다 40 하나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C26셀 또한 크거나 같다 40 각각이니까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평균은 60 이상이래요. 자, 평균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에버러지 바로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과목, 2과목을 영역으로 잡아야겠죠? B26부터 C26까지를 평균으로 낸 점수가 얘는 60점 이상일 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조건 없죠?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이게 AND로 묶여집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콤마 이랬을 때 합격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불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는 자, if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 자, 첫 번째 and 첫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과목도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평균은 첫 과목과 두 번째 과목을 다 잡아서 요 평균은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네요. 더 이상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닫아주시고 콤마.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는 합격.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합격. 이라고 나오게 해주시고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추 클릭하고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자, 점수를 그냥 합격 여부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해봤고요. 우리가 실기시험은 70점 이상입니다. 합격이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필기처럼 60점 이상이 합격이 아니라 7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못해도 3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에서는 거의 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70점 이상이 가능해요. 함수가 한 문제당 8점짜리예요. 그래서 8, 5, 40, 총 40점이거든요. 그래서 3문제 이상은 맞춰야 16점이 빠지더라도 84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 안 하잖아요. 입력을 시간이 돼서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84점에서 5점이 또 빠지니까 79점. 적어도 75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커트라인인 70점보다는 높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필기를 합격한 후가 돼야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냈고요. 3작업, 상시 기출문제 3회까지 끝냈고요. 자, 우리 교재 4회 기출문제 계산식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드릴게요.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회죠. 자, 바로 이거 더블 클릭 여셔도 바로 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이 열릴 거예요. 자, 함수만 할 거기 때문에 계산 작업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회는 사회 계산식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열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어 시험 결과를 나타내 주는 함수네요. 영어 시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전체 인원의 영어 점수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 평균 차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점수는요, 독해 플러스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average, d-average, sum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인원의 영어 점수 평균과 그랬으니까 그 차이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차이는 자, 전체 영어 점수의 평균 먼저 구하겠습니다. 에버러지로 들어갈게요. 바로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구하는 것은 얘네들 전부 다 독해와 청취를 합한 것이 영어 점수거든요. 이 전체를 다 잡아주면 전체 영어 점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C 3셀부터 D 12셀까지가 될 텐데, 자, 얘는 최후엔드로 내릴 거잖아요. 얘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빼기. 자, 개인별 영어 점수 차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영어 점수의 평균이니까 에버러지 쓸게요. 똑같이 바로 열고 C 3셀부터 요거는 B 3셀까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체육엔으로 내려갈 때 개인별이니까 학교별이니까 내려가는데 따라 내려가는 거니까 이 상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셔서는 AVR 전체를 다 잡습니다. F4 한번 괄호 닫습니다. 빼기 다시 한번 에버러지 들어갑니다. 자, 요 성포 중에 해당하는 독해와 청취만 잡고 자,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자, 클릭.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나타내 줬어요. 영어 시험 결과 평균 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어, if 에러가 나왔고요. choose 함수가 나왔고 mid 함수가 나왔어요. if 에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choose 함수가 나왔고 mid 함수가 나왔어요.
이 함수를 쓰래요. 자, 그러면 입학 코드의 6번째 문자가 1이면 학생부 우수자, 2이면 지역평균, 3이면 기회균등, 그 외에는 기타라고 나왔어요. 자, 추주 함수와 여기를 괄호로 제가 열어놓고 여기도 괄호를 열어놓을게요. 자, 우선은 미드 함수도 괄호 열어서 우선 입학 코드인 G3셀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6번째 문자가 1이면 그랬으니까 6,1 하고 바로 닫아줍니다.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 먼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는 MID 입학 코드 선택하시고 콤마 6번째에 있는 콤마 한 글자를 찾아라. 그래서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렸더니 이렇게 6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1, 2, 3, 4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가 돼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숫자가 나오든 간에 콤마 추주함수는 어떤 의미예요? 두 번째 인수에 요 첫 번째 인수에 나온 것이 1이면 1에 대한 답을 써라. 그래서 이게 V1, V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V1에 1에 대한 답인 학생부 우수자. 자, 두 번째 여기죠. V2. 얘는 2에 대한 답인 지역, 균등, 균형. 세 번째에 대한 답은 3이면 기회균등. 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외 네 번째 것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다면, 기타를 입력했다면 if 에러를 쓸 일이 없어져요. 3까지만 쓰면 4가 있을 경우에 여기엔 오류가 뜨는데 그 오류 값 대신 if 에러 어떤 값을 써줘라? 기타를 써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미드 앞에다 클릭하시고요. 추주함수 들어가겠습니다. CHOO 더블 클릭했고요. 자, 이제 답만 쓸 거예요. 콤마면 자, V1, V2, V3 답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금따옴표 하셔서 학생부 우수자 콤마 2에 대한 답은 지역 균형 3에 대한 답은 기회 균등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콤마 4에 대한 답까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기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는 거예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리고 채우기로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if 에러를 어떻게 해요? 쓸 의미가 없어지는데 쓰래요. 자, 그럴 때 요 4에 대한 답을 기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 기타를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를 딱 누르고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했더니 자, 그 기타 부분에 오류가 떴죠. 자, 그 오류 대신 if 함수를 써라. 그래서 요 앞에 if 에러를 더블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 콤마를 해서 기타를 해라.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눌렀고요. 자, 채우기는 눌러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오류 값에 기타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죠. 3번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함수를 쓰고 연결 연산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할 게 평균 체중을 구할 거니까 D 에버러지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조건이 있어요. 거주 지역이 도시인 그랬습니다. 거주 지역이 도시인 그랬으니까 이 거주 지역과 도시를 복사해서
자, 여기 위치에다 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D 에버러지. 자, 바로 열고요. 전체를 다 잡아야겠죠? A 15셀부터 E 24셀까지를 다 잡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평균인데 무엇의 평균이죠? 체중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체중인 E 15셀 또는 1, 2, 3, 4, 5 숫자 5를 써도 됩니다. 자, 콤마. 자,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체중이라고 쓰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하고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변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 때 필드 제목 선택해 주시거나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중이라는 필드 제목을 글씨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은 B 26셀부터 B 27셀까지. 자, 잡았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한번 답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는하고 DAV 데이터베이스니까 필드 제목서부터 전체를 다 잡았고요. 콤마 펜 따옴표에서 제가 체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필드 제목 이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가 도시인 거를 나타내고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결과 나오죠? 결과 안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뿐이고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필드 제목 선택할게요. 체중.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렀을 때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림해라. 내림은 뭐예요? 라운드 다운이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 바로 열고 맨 뒤에 어떻게 다운을 시킨 건지 봤더니 정수로 나타내래요. 0이죠, 0. 그런 다음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킬로그램이라고 써주래요.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라운드 다운 R ROUN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맨 뒤에다가 콤마 정수는 0이죠. 2를 쓰면 소수점 첫째자리 0을 쓰면 정수 마이너스 2를 쓰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2를 쓰면 100의 자리 0이 하나일 땐 마이너스 1 100의 자리 0이 두 개일 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걸어 닫고 연결 연산자 하셔서 KG 해서 입력 단추 눌러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 요 앞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찾아서 성과금을 구할 건데 보니까 보너스 점수 더하기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하죠. 보너스 점수니까 I 16셀 더하기 그 다음에 성과금을 나타낼 건데 성과금은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V루업이 될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left H16셀에 주기 코드가 있네요. 콤마 왼쪽에 left 두 글자를 찾아라. 이 두 글자를 찾아서 콤마 영역은 어디 있죠? 이 부분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얘를 이용해서 성과금을 구할 거니까 그 영역인 L 17셀부터 M 20셀까지가 될 거고요. 얘는 체육엔드로 내릴 때 이 영역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콤마. 자, 그 다음에 브이룩업의 여기 영역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거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콤마 글씨는 무조건 정확히 일치. 자, false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답을 구해 볼게요.
자, 는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보너스 더하기 브이로그. 우리는 레프트를 이용해서 직위 코드의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고 콤마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구할 겁니다. 콤마 영역은 여기 영역인데 얘는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해줄 거고요. 콤마 성과금을 구할 거니까 COL 인덱스 넘버 두 번째 열에 있다. 콤마 어떻게 있다? 정확히 있다. 정확히 있다.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괄호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총 지급액을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알맞은 함수 쓰고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원이라는 글자도 나타내 줘야겠네요. 소속사가 JYS이면 판매량이 120 이상, 조건이 2개 이상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니까 sum if s가 됩니다. if s가 됩니다. 자, sum if s의 특징은 우리 sum if는 정말 구하고자 하는 합계가 세 번째 인수에 들어간다면 sum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맨 앞에 정말 구해야 되는 영역을 잡으시면 돼요. 판매 총액의 합계인 31셀부터 40셀까지가 정말 구해야 되는 숫자가 될 거고요. 콤마. 지금부터는 조건의 영역과 조건의 영역과 조건을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소속사가 그랬습니다. 소속사의 영역인 B31셀부터 B40셀까지의 영역을 잡고 그 영역 안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JYS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라. 콤마. 두 번째. 그 다음에 120 이상. 뭐가 120 이상인지 봤더니 판매량이 120 이상이래요. 그럼 판매량 전체를 따졌습니다. C31에서 C40까지 중에서 120 이상을 찾아라. 얘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요. 자, 제가 sum if만 있다면 if가 뒤에 s가 붙어 있지 않은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조건의 영역과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의 정말 합할 영역이 잡히는 반면에 sum ifs 조건이 2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말 합해야 되는 영역을 첫 번째 인수로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um ifs는 이렇게 sum range, 즉 정말 합할 영역이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 총액을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이제 크리터리아 레인지란 조건의 영역 잡아라. 우리는 소속사죠. 소속사 전체를 다 잡고 그 소속사 전체 중에서 콤마 내가 찾고 싶은 것은 JYS를 찾을 겁니다. 콤마.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판매량이 120 이상이래요. 자, 그러니까 판매량의 전체를 다 잡으시고 콤마. 그 중에서 나는 크거나 같다 120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닫아주시고 연결 연산자와 그 뒤에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고 결과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 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안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에 함수 중에 텍스트 함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sumif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해서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붙여넣게 해줬어요. 값이 나왔겠죠? 콤마 여기다가 폼에 디폴트 포맷을 집어넣을 건데 큰 따옴표로 우물정, 쉼표, 우물정 0, 그 다음에 뒤에 명 이렇게 해주시고 괄호 닫아주시는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결 여선자는 쓰진 않지만 여기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이 맨 앞에다가 t, text, 텍스트 더블 클릭했고요. 맨 뒤에다가 이 부분을 다 지워서 여기 연결연습 요거 지운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 지워서 콤마를 하고 여기에 큰 따옴표 우물정 쉼표 우물정 0 그런 다음에 명이라고 써서 큰 따옴표로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르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면서 뒤에 명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명이 아니라 원이었네요. 원이었네요. 명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명이 아니라 원으로 바꾸어 주시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까지 다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함수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실수하는 부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실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래네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상설 기출문제 4회, 23년도 상설 기출문제 4회를 진행하고 함수 또한 5회 함수 문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